안녕하십니까. 물리학 실험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실이 환해지지 않았나요? 바로 이 전자칠판이 설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펜 하나로 여기에 마음껏 판서를 하고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면 정말 끝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참 힘들고 지치겠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친구들과 이날을 회상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 농구, 그리고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는 것까지 땀 흘리면서 밥 먹으러 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와 전기 용량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축전기와 전기 용량은 133쪽부터 134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또는 노트에 잘 필기하면서 들어주세요. 우선 전기에는 전하, 전기력, 전기장, 전위, 전압, 전기에너지, 전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알아봐야 우리가 축전기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전하부터 보겠습니다.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즉 전하 때문에 전기력도 생기고 전기장도 생기고 전위도 생기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눌 수 있는데 양전하의 대표적인 예로는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음전하는 전자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하의 예입니다. 그런데 전하가 얼마만큼 있냐, 그 입자 또는 원자의 전하량이 얼마만큼이 되냐, 그 물체가 띠는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플러스 10쿨롱, 마이너스 5쿨롱 이런 것들이 바로 전하량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전기력은 정확히 얘기하면 두 전하, 같은 전하 또는 다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전하, 즉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었죠.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척력이라고 했어요. 이 같은 전하 사이에는 척력이. 그러면 다른 전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인력이 작용하겠죠.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우리 물리학 1에서 배웠어요. 쿨롱 법칙에 의해 F는 K R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 이렇게 써도 되고 Q1, Q2로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의미했었죠. 그럼 얘네들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힘의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뉴턴이 되겠죠. 이게 전기력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전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쉽게 우리는 전기력선이라는 것으로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자기장과 마찬가지로 얘가 촘촘하면 전기장이 세고 그 다음 느슨하면 전기장이 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이 화살표의 방향의 기준은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을 때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갖다 놨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밀리냐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플러스가 기준이 되면 플러스 전하 옆에 있으면 밀려나게 되겠죠. 그 밀려나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겨지게 되겠죠.
그것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고 이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전기장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몇 쿨롱의 전하를 갖다 놓는다고 했어요? 플러스 1쿨롱의 전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는 이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전하 갖다 놓을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줘야 하는데 전기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 즉 전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F가 뭐였어요? K R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하량이 Q인 전하를 갖다 놨어요. 플러스 1이 아닌 Q인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기장에다가 이 Q를 곱하면 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면서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과 같아요. 그러면 F를 스몰 Q로 나누면, 즉 자기 자신의 전하로 나누면 1쿨롱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2는 Q분의 F.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이게 잘 안 눌리네요. 자,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이기 때문에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즉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냐? 전기력을 자기 자신의 전하 Q로 나눠주면 되더라. 그러면 얘는 KR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였는데 이거를 Q로 나누면 스몰 Q가 없어지면서 KR제곱분의 라지 Q만 남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쓰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로부터 파생된 에너지래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는 전하 때문에 생기는 모든 에너지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전위입니다. 전위.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전위는 쉽게 생각하려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죠. 자, 전기적 위치 에너지. 만약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어요. 이 전하가 지금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플러스. 이 플러스 전하가 얘 가까이에 있으면 멀리 있을 때보다 힘을 더 크게 받겠죠. 그만큼 가까이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얘를 가까이 갖다 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크다는 의미겠죠.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그거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면, 즉 높은 곳으로 올리려면 많은 힘이 들고 에너지가 커졌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더 힘들면 전위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전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더 힘들어요? 얘를 멀리 떼어놓을 때 더 힘들고 에너지가 큰 거예요. 즉 전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봅시다. 전위차.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 전위는 사실 이쪽에서의 전위가 의미 있다기보다 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가 더 의미 있어요. 우리가 중력 포텐셜 배울 때 이 지점의 중력 포텐셜 말고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같은 용어예요. 자, 그럼 전위차는 V라고 쓸 수 있는데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를 빼주어야 돼요.
여기서 높은 전위는 A 지점, B 지점에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어디가 전위가 더 높아요? 가까이 있는 게 더 힘드니까 여기가 전위가 더 높겠죠. 그래서 A 지점, VA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VA에서 VB를 빼주면 이게 전위 차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면 뭘 해줘야 되죠? 전화에다가 일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위의 기준은 단위 양전화예요. 단위 양전화는 뭐냐면 플러스 1쿨롱의 전화예요. 그러면 Q라는 전화를 가져가려면 이 전위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Q를 곱해주면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줘야 하는 일. 그래서 요건 뭘로 쓸 수도 있냐면 전위차는 내가 하는, 잠시만요. 내가 하는 일을 Q로 나누면 W를 Q로 나누면 전위가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W는 Q 곱하기 V입니다. 단위 양전화가 기준이에요, 전위는. 근데 거기다 전화량을 곱하면 총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지워지네요. 자, Q분의 W.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하면 W는 QV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일은 원래 일의 정의가 뭐예요? 힘에 뭘 곱한 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곱한 것이 일이에요. 여기서 힘의 크기는 뭐예요? 전기력 F에다가 이동 거리는 만약에 여기 사이에 거리가 D라고 하면 FD가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계산식이 꽤 복잡합니다. 이 FD인데 F는 아까 전기장과 관련 지으면 E가 Q분의 F였으니까 F는 Q, E가 되겠죠. D를 똑같이 써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Q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떤 결론을 얻나요? 아, 전위 V는 전기장에다가 두 전화 사이의 거리, 두 전화가 아니라 한 전화가 이동한 거리 D를 곱하면 전기장의 D를 곱하면 V가 되는구나, 전위가 되는구나, 이러한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알겠죠? 어려운 개념이니까 꼭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이해됐으면 다음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본론입니다.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는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예요. 우리가 축전기를 어디에 쓸까요? 전화를 언제 저장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휴대폰을 보조 배터리로 충전해요. 그러면 이 보조 배터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전할 수 있는 축전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배터리에 사용이 됩니다. 충전은 축전기에 전화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전화를 저장해 놨다가 다른 장치에 옮겨주고, 이런 것들이 축전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 전기 에너지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빛 에너지든 소리 에너지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Q는 두 극판 사이의 전이차 V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충전되는 전하량 Q, 축전기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이 두 극판이 있으면 두 극판에 전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하량은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가 크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위차가 크다는 말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더 효율적으로 내뿜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전하량 Q가 V에 비례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는 V에 비례하는데 이때 앞에 상수를 써줘야 되죠. 이 상수를 전기 용량 C라고 합니다. C가 중요한 상수예요. 전기 용량. 우리 오늘 주제가, 실험 주제가 축전기와 전기 용량이죠. Q는 CV라고 쓸 수 있습니다.
축전기의 종류로는 평행판 축전기, 원통형 축전기, 그 다음 구형 축전기, 원형 축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충전 과정을 보면 우선 전지에 연결을 해요. 스위치를 지금은 연 상태죠. 그런데 선생님이 스위치를 딱 눌러서 닫아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극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럼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어떤 전하가 끌어당겨지게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가 쌓이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가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인력을 작용하는데 여기가 사이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합하지 못하고 그냥 끌어당긴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동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쌓이면서 여기에 전하가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른 데에 연결해서 얘네들을 새로운 전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전기 용량. 아까 Q는 CV라고 했는데 전기 용량이 C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1V일 때 충전되는 전하량. 아까 여기서 요 V가 전압이면서 전이 차였어요. 그게 1V일 때 1V일 때 충전되는 전하량을 전기 용량이라고 하고 우리는 C라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극판의 면적 S에 비례하고 극판 사이의 간격 D에 반비례한대요. 그 말은 평행판 축전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얇은 금속판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넓이가 S고 간격이 D라면 이 전기 용량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컴퓨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전기 용량이 똑같습니다. 전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용량은 면적이 넓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축전기가 이만한 거랑 요만한 거랑 당연히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극판 사이의 간격이 멀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얘네들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어서 전기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C는 면적 S에 비례한대요. S에 비례하고 D에 반비례한대요. 아,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잠깐만요. C는 면적 S에 비례하고 간격 D에 반비례한대요. 근데 여기 앞에 뭔가 필요한데 등식을 이루려면 여기에 입실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입실론은 유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밑에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식부터 보면 간격이 크면 클수록 C가 작아지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C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유전체는 전자칠판이 처음이라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네요. 언제 이렇게 낙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유전체는 선생님 노란색을 쓰는 걸 싫어하나 봐요, 얘가. 자, 유전체는 유리, 종이, 나무, 플라스틱과 같은 부도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유전체랑 부도체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에서는 유전체가 곧 부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그냥 유전체가 부도체구나,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유전체는 정확히 얘기하면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유리, 종이, 나무, 플라스틱을 왜 유전체라고 하냐? 얘네들을 이 축전기 사이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예를 들어 유리를 요만한 걸 잘라가지고 요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기 용량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보려면 우선은 유전 분극을 알아야 되는데요. 축전기가
극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사이에다가 딱 맞는 유전체를 넣었어요. 여기가 지금 유전체입니다. 그러면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는 말은 여기에 플러스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모여 있을 때 이 물질, 안에 있는 물질에서 전자가 이동하진 않지만 이쪽에는 마이너스가 몰리고 이쪽에는 플러스가 몰리고, 근데 얘네들은 서로 이동하진 않아요. 유전체는 전자가 이동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렬이 딱 되면 얘네 때문에 얘네가 정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쭉 몰리고 이쪽에 플러스가 쭉 몰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많은 플러스를 여기에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더 많은 마이너스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체를 축전기 사이에 집어넣게 되면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즉, 요 유전율이 커지면서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 바로 유전율인데요. 유전 상수가 카파, 요게 K처럼 생겼지만 카파라고 했습니다. 카파인 유전체를 축전기 속에 넣으면 전기 용량은 진공 상태의 카파배가 됨이라고 써 있어요. 잠시만요. 진공 상태의 카파배가 됨.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여기에 넣는 상수를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고, 그것을 특별히 입실론 제로라고 부릅니다. 진공은 입실론 제로. 그런데 이 입실론을 입실론 제로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입실론을 입실론 제로로 나타내려면 요 유전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물질마다 유전상수가 다 달라요. 카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끝에 꼬리를 올려주면 돼요. 즉, 진공의 유전율에 물질의 유전상수를 곱해주면 유전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카파 입실론 제로 D분의 S가 C가 되겠죠. 됐나요? 그렇게 치면 진공의 유전율이 C0라고 할 때 진공의 전기 용량을 C0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의 얘가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을 C0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카파를 곱해주면 그게 유전체를 넣었을 때의 전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C0가 입실론 제로 D분의 S이기 때문에 C는 입실론을 하려면 카파만큼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과학연구실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메일 알잖아요. 다들 골드피씨 네이버닷컴 거기로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의 연결입니다. 축전기도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이 있어요. 우리 저항의 연결처럼 축전기도 연결의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직렬 연결할 때는 축전기를 이렇게 3개를 직렬 연결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쪼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각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하량이 같더라. 왜 전하량이 같냐면 같은 전지에 연결해 놨잖아요. 여기 같은 전지에 연결해 놨는데 이쪽에 플러스 Q가 쌓이게 됐다고 해봅시다. 여기 플러스 Q가 쌓이면 이쪽 편, 다른 맞은편에는 마이너스 Q가 쌓이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하량이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전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우선 여기에서 전체 전압 V는 V1, 여기 V1, V2, V3죠.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예요. 근데 V는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Q는 CV라고 했어요. 그럼 V는 C분의 Q가 되겠죠. 즉 V는 C1분의 Q1인데 Q1이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Q1, Q2, Q3. 그래서 Q라고 쓰겠습니다. 대문자 Q. 그러면 여기는 C2분의 Q2인데 Q. C3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가 결국에는 이 전지의 전압인데 이 전지의 전압이 전체 용량을 C라고 하면 C분의 Q랑 같아요. 전체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C분의 Q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요식과 요식을 비교하면 전체 전기 용량 C분의 1은 뭐랑 같더라?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과 같구나. 즉 역수의 합이 전체 전기 용량의 역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항이랑 여러분 어떤가요? 저항이랑 반대죠. 원래 저항의 직렬 연결은 그냥 더하면 됐어요. 역수 안 취하고. 저항의 병렬 연결과 축전기의 직렬 연결이 서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대요. 아까는 전하량이 같았어요. 병렬은 무조건 전압이 같습니다. 이 전지에 걸리는 전압이 얘네한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압을 같다고 놓으면 아까 선생님 중요한 거를 표시를 똑같이 해볼게요. 전압이 같더라. 자, 그러면 똑같이 식을 유도를 해봅시다. 일단 이때는 전하량, 전체 전하량의 합이 각각의 전하,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의 합과 같다는 식을 이용해요. 그러면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Q는 CV라고 했어요. Q는 CV. 그러면 Q1은 C1 V1인데 V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C1V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C1V 더하기 C2V 더하기 C3V가 되겠죠. 더하기 흰색이 정말 안 눌리네요. 이게 칠판이 약간 휘어져 있어서 얘가 잘 안 눌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C2V 더하기 C3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Q는 결국에 전체 축전 용량을 전압에 곱하면 Q는 CV가 되겠죠. 얘는 각각을 해서 더한 거고 얘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전체 축전 용량 C는 아까 직렬 연결과는 다르게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C3 이렇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됐나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만약에 4개, 5개 이렇게 병렬로 돼 있으면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항의 직렬처럼 축전기의 병렬과 저항의 직렬 연결은 같은 모양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실험을 할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간이 축전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 2장을 이용해서 간이 축전기를 만들고 면적을 달리하면서 그리고 간격을 달리하면서 그 축전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